저희 어머니가 매번 이제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안 하니까 어색하셨나 봐요. 저희 가족 4명이서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동해안 관광지는 뭐 여전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근데 워낙 요즘에 이혼율이 그냥 다 높아요. 아.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좀 진정세로 완전히 돌아섰나? 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는 혼자 살다가 명절 때 되면 가족 보는 기분으로 이제 사는데 네. 그거마저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막 첩첩산중으로 안 좋은 게 겹친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건 이 나훈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했잖아요. 네. 때는 요때다 하고 이제 동해안 관광지가 가장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긴 한데 국민들의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개인 방역 수칙들을 좀 잘 지키고 있지 않나? 이미 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서 그만큼 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만큼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나 만남이 좀 적어지니까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건수가 많이 줄었다. 호캉스 가는 분들 보니까 네. 좀 나 너무 늦었나?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면역을 기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움직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더욱더 집중해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쪽으로 초점을 오히려 맞춰야 된다. 네, 강원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걱정 많았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저희가 다시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주 조용하게 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네. 안 움직이고 잘 지냈습니다. 뭐 차분한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 내에도 큰 뭐 이렇게 사건 사고나 네. 큰 불상사 없이 조용히 연휴가 좀 지나간 것 같고,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들은 이제 주 후반이 되면 또 2주간의 또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는 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연휴가 지나가지 않았나, 뭐 이런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족도 원래는 매년 이제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가족들끼리만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매번 이제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안 하니까 어색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전이라도 조금 붙이셔가지고 저희 가족 4명이서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일정 소화하면서 잘 지냈는데 저는 TV로 계속 이제 TV 틀어놓고 뉴스 보면서 축항스 가는 분들 보니까 네. 좀 나 너무 늦었나?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추석이었습니다. 안 가시는 게 좋았을 거예요. 엄청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4시간? 네. 여기서 강릉까지 4시간 걸렸다 그러는데 그게 하루 종일 연휴 내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해안 관광지는 뭐 여전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곳곳에서 좀 뭐 이렇게 북적대는 모습들을 좀 봤는데, 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추석 연휴에 혹시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뭐 이런 데도 다 방역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네네. 모습들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 이번에 지난 추석 전 방송에서 전국의 며느리들을 좀 대변해 주셨잖아요. 시어머니들께서 빨리 용단을 내려주시길. 야, 이거. 근데 실제로 이제 명절 끝나고 이혼 상담 건수가 는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명절 이후에 상담 건수가 느는 것은 사실이고 상담 이후에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작년까지는 이제 상담이 자주 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차례 안 지내시는 집도 많고 해서 아마 좀 올해는 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요즘에 이혼율이 그냥 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이고 자식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못 살겠다. 내 인생이 우선이다 해서 이혼을 워낙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혼 상담이나 이혼 건수는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이제 네. 4일에 이제 추석 명절 종합 치안 활동이라고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나 만남이 좀 적어지니까 지난해 명절 대비해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건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사람들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명절 쇠는 문화도 코로나19라는 이런 초유의 상황들이 많이 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가급적이면
뭐 고향에 가더라도 미리 좀 벌초를 다녀온다든지 성묘를 다녀온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니까 나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의도치 않게 그런 명절의 사건 사고들도 많이 좀 줄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좀 뭐 소소하게 또 있었던 네. 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추석 연휴가 고비다라고 걱정을 좀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좀 연휴를 보내면서 확진자 수 나오는 걸 봤는데 또 네. 코로나19 추석 연휴 동안 확산세 좀 어땠는지 선배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연휴 기간 내내 두 자릿수로 다 유지가 됐어요. 네. 연휴가 들어가기 직전 지난달 30일에 113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 10월 1일 77명, 2일 63명, 3일 75명, 4일 64명. 그러니까 연휴 기간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를 했거든요. 말하자면은 근데 이 수치만 보면은 이게 좀 이제 좀 진정세로 완전히 돌아섰나 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는 이때의 확진자 수는 그 이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효과가 요 기간에 겹쳤을 뿐이고 네. 이제 이 연휴 기간에 우리가 휴캉스족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접촉을 한 그 결과는 이달 중순이 돼야 2주 적어도 2주 정도 지나야 결과 나오니까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겠고 또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단 한 명도 네. 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죠. 제일 걱정스러웠던 건 계속 나오기만 하면 원주부터만 나왔었기 예,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는데 네.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향후에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 좀 우려스럽거나 걱정스러운 점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현재까지 지금 확인된 걸 보면 36명이 지금 감염된 걸로 지금 네. 나와 있어요. 군부대에서 지금 이제 뭐 원인이라든지 감염 전파 경로들 뭐 방역 당국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어떤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군부대는 숙식을 같이 하는 어떤 생활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 명이 감염이 됐을 때 무증상 상태에서 또 전파가 됐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도 뭐 군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한 부대에서 뭐 누가 하나가 무증상 감염이 됐을 때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이제 우려들 그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는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네네. 요때 이제 뭐 혹시라도 뭐 좀 증상, 음.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은 좀 기다려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다행인 거는 그 이제 국민들의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마스크를 안 쓰고 시골 지역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좀 쓰고 생활을 하는 부분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그런 면에서는 개인 방역 수칙들을 좀 잘 지키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가 또 다음 달 13일부터는 뭐 버스나 병원에서 네. 무조건 마스크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렸죠. 네. 마스크 그동안 잘 껴왔듯이 계속 잘 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걱정했던 게 축캉스였잖아요. 예, 예. 강원도의 이제 관광지에 이제 관광객들이 몰릴 걸 좀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원일보 2일자 기사를 보면 이 설악산, 오대산, 뭐 강릉, 경포, 안목 해변 여기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고 해요. 실제로 좀 그 강릉 쪽에 계셨던 예. 국장님 어떠셨나요?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놀랬던 거는 우리가 뭐 좀 추석 이동을 좀 자제를 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 갑갑한 마음들을 좀 풀기 위해서 뭐 탁 트인 동해 바다나 자연 속에서 좀 안전하게 뭔가를 즐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4일날 이제 뭐 강릉하고 이렇게 평창 쪽까지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네. 동해안에 뭐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뭐 도깨비 바위에서 여전히 줄 서가지고 차례차례로 사진 찍고 계시고 또 뭐 유명한 뭐 커피 전문점들 또 명소들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뭐 어린 아이부터 해서 가족들이 대체로 다 마스크 끼고 이런 네. 모습을 보기는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또 동해안 지역 경제도 또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이제 지자체에서도 방역은 강화를 하지만 못 오게 뭐 아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여전히 뭐 호텔 리조트에도 많고 눈에 띄었던 거는 그런 문화가 지금 많이 확산은 되는데 캠핑 차량들이 참 많구나. 네. 동해안에 좀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트레일러 뭐 그 카라반이라고 하네. 뭐 그런 거를 끌고 와서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 또 뭐 텐트를 친 분들도 여전히 좀 군데군데 좀 있고 문화도 이제 가족들끼리 좀 뭐 이렇게 비대면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광 뭐 이런 모습들도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족도 못 오게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 오지 말라고 좀 네. 부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미 뭐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서 그만큼 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만큼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내에서 좀 방역 같은 게 좀 잘 이루어졌을까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저도 이제 주재 기자들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네. 철저하게 방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후폭풍이 있다는 걸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사전 방역은 다 이루어졌고 철저하게 이제 가는 곳마다 방역 수칙 다 지키고 명부 다 쓰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벌써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이라 하면 앞으로도 아마 주말마다 되도록 움직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표를 보더라도 지난 연휴 기간에 전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20%가량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 차량 이용 대수가 통과 대수가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 같고 더욱더 집중해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쪽으로 초점을 오히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느끼는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또 관광객들하고 각자 이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동해안으로 몰려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 아까 이제 뭐 제주도 사례도 얘기했지만 네. 강원도 동해안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관광객이 오는 걸 오지 말라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그런 데를 안 가려고 그러죠 가급적.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동해안 관광지가 가장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긴 한데 거꾸로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관광객하고의 접촉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것들을 좀 단절시키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인식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했어요. 네. 뭐 설악산이나 오대산 뭐 이런 단풍 명소들에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주말에는 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교 우리 단풍 시즌 시작되기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줄어든 거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분들도 스스로 좀 이렇게 조심하자 뭐 이런 분위기는 그래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여행이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제 바캉스 보내고 연휴 때 이제 국내 여행 가고 하는 것들에 좀 면역을 기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집에만 있을 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중대본에서도 강원도랑 제주도 또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면서 방역 철저히 하고 하면서 사람들도 주의하고 또 경제도 살리는 예. 효과도 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항 출국장 텅 빈 걸 사진으로 보니까 뭐 예. 영화 같더라고요. 그게 재난 영화라는 게 문제지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비대면 추석을 좀 강조를 했는데 여행 갈 사람은 가고 좀 만날 사람은 만나는 그런 분위기긴 했어요. 근데 네, 네. 이런 와중에도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뭐 취약계층 분들은 집콕 추석을 보냈다고 네. 합니다. 좀 이 소외계층 좀 돌봄 공백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우려되는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그 명절 때만 되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나서 취재도 했지만 그게 뭐 가족이 있어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나마 이제 혼자 살다가 명절 때 되면 가족 보는 기분으로 이제 사는데 네. 그거마저 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기본적으로 또 사는 그 생계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걸로 연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 춘천이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벌써 또 기온이 확 낮아져가지고 연탄을 벌써 뗄 때가 됐네. 그런데 연탄은행이 또 이제 문을 닫고 열지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는 막 첩첩산중으로 안 좋은 게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 뭐 복지단체나 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 주는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그냥 그거 하나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네. 그거 볼 때마다 아 이게 아직도 우리가 지금 뭐 축캉스 뭐 이런 거 뭐 하지 마라 이런 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둡고 혼자 사시고 어르신들 이렇게 부부만 사는 네. 가구를 돌아봐야 된다. 실제 전에 김선아 기자도 우리 원주 연탄은행이 온라인으로 네. 문을 열었다는 기사도 보도를 했지만 결국은 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통을 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 이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문제는 기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이제 나눔에 대한 문화들 또 이런 게 축소가 되잖아요. 네. 기업들도 뭐 나름대로 뭐 매출이 많이 상승을 해야 이런데 또 좀 많이 기부도 하고 이런데 결국 경기 침체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후원하는 금액 자체도 줄고 자원봉사자 숫자도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취약계층한테 고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악순환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좀 관심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 나훈아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한 이슈였죠.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네, 어르신들이 나훈아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실 뭐 얘기만 듣고 뭐 흉내내는 사람 많고 네. 뭐 이슈도 많이 됐었지만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전 세계인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그냥 거기에 홀릭 되셨어요.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홀릭 돼가지고 역시 노래는 나훈아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슈 중에 하나는 들으셨겠지만 이제 뭔가 좀 정치적으로 네.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켰다. 그래서 그 앞에 뭐 나라를 위해서 죽은 뭐 왕이나 대통령은 없었다는 이 이제 멘트 가지고 여야가 아주 큰 쟁점을 삼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국민을 높이려는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멘트를 한 건데 때는 요때다 하고 이제 그걸로 정치적으로? 쟁점을 삼았죠. 근데 여러 가지 그 위로하는 그런 공연도 의미 있었지만 그러한 멘트 하나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인가를 보여준 그런 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 어떤 공인의 분명히 정치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이 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영향력들을 발휘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에도 봤지만 방탄소년단들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유엔에서 발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울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그런 팬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나훈아라는 그 가수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세계적인 어떤 또는 우리 국내에서 스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 또 갖고 있는 콘텐츠가 대단한 것 같다. 네. 그분은 밤새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노래 레파토리가 네. 수십 년 동안에 본인이 불렀던 레파토리만 해도 한 곡씩만 불러도 네.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 대단한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랩도 나오고 헤비메탈도 나오고 난그 이거 뒤에 다 넣으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도와준 합창하고 네. 뭐 댄서들 뭐 나오잖아요. 야 어쩜 그렇게 노래에 맞춰서 그렇게 잘하는지 뮤지컬 보는 것 같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난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 보게 되면서 야 잘한다 재밌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봤었어요. 참 국민들을 위로해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만 있었던 특히 집콕하셨던 맞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그 프로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재미적인 요소에다가 그런 또 감동적인 의미를 담다 보니까 그래서 더 화제가 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